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순천리빙TV 율성소 조정석입니다. 오늘은 매실나무 병충해 방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매실나무 병충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요. 이어서 매실나무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을 병해와 충해로 나누어서 그 증상과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실나무에 발생하는 병해충은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자두나 복숭아, 살구나무 등 다른 핵과류에 비해서 병충해에 관한 한 제일 관리하기가 쉬운 나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실나무에도 각종 병해와 충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뒤에 가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매실나무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와 충해를 간단히 살펴보면 주요 병해로는 검은별 무늬병, 세균성 구멍병, 줄기 마른병, 잿빛 무늬병, 날개 무늬병, 과약병 등이 있고요. 주요 충해로는 복숭아 유리나방, 복숭아 혹 진딧물, 산호제 깍지벌레, 가루 깍지벌레 등이 있습니다. 매실나무에 발생 가능한 병해와 충해 종류가 그렇게 적지는 않지만 복숭아나 자두, 살구나무에서 흔히 발생하는 복숭아 순나방이나 심식나방 피해가 별로 없다는 것만 봐도 마음이 조금 놓일 것입니다. 먼저 매실나무 병충해 방제 방법과 방제 횟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병해와 충해는 대부분 월동 병해충 방제 일환으로 살포하는 석회 유황합제와 기계유제가 아주 효과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봄철에 싹이 트기 전 이 석회 유황합제와 기계유제 살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생육기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살충제와 살균제를 혼합해서 살포해 주시면 안정적인 수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매실나무에 발생 가능한 병해충을 병해와 충해로 나눠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병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발생 가능한 병해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은별 무늬병, 세균성 구멍병, 줄기 마른병, 잿빛 무늬병, 날개 무늬병, 과약병 등이 있는데요.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검은별 무늬병은 과실과 나뭇가지, 잎 등에 발생하는데요. 그 증상을 살펴보면 과실에 나타날 때는 과실 표면에 처음에는 조그만 흑색 원형 반점이 생기고요. 그 주위에 진한 녹색이 나타납니다. 잎에 나타날 때는 처음에는 흑갈색 작은 점이 생기고 진행되면서 둥근 구멍이 뚫립니다. 이 검은별 무늬병 병원균은 가지 등에 붙어서 균사 형태로 월동을 한 후 4, 5월경에 포자를 형성하여 전염된 후 잠복 기간을 거친 후 5월 하순경이면 발병을 합니다. 이 검은별 무늬병에 대한 방제 대책으로는 발화 전에 석회 유황합제를 살포해 주고요. 생육기간 동안은 4, 5월 2, 3회 정도 적용약제를 살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검은별 무늬병에 사용할 수 있는 살균제로는 델란이나 벨리스, 메카니, 경농 디치, 골드타임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균성 구멍병인데요. 세균성 구멍병은 잎에 갈색의 다각형 반점이 생기고 진행되면서 반점이 회갈색으로 변하면서 구멍이 뚫립니다. 이 세균성 구멍병은 구멍이 아주 작고 많이 생기며 구멍이 둥근 모양보다는 다각형으로 뚫린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과실에도 병증이 나타나는데요. 처음에는 갈색의 작은 점이 나타나고요. 이후에 흑갈색으로 확대되고 부정형의 오목한 병반이 생깁니다. 병원균은 가지의 병반 조직 속에서 월동을 하고 6월 하순경에 잎에 나타나고 7, 8월 장마철에 채성기를 맞이합니다. 이 세균성 구멍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봄철 발화 전에 석회 유황합제를 살포하고 생육기간 동안에는 개화 전부터 6월 말까지 적용약제를 살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균성 구멍병에 사용할 수 있는 살균제로는 영일, 스마트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줄기마른병은 땅 표면 가까운 줄기 부위에 주로 나타나는데요. 처음에는 껍질이 약간 부풀어 오르다가 이후 마르게 되고 겨울이 지난 후 심하면 나무가 말라 죽습니다. 이 줄기 마른병은 세력이 약한 나무나 오래된 나무를 강전정한 경우 또는 병해충이나 바람, 추위 등으로 피해를 받아서 세력이 약해진 나무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유기질 퇴비를 공급해서 나무를 튼튼하게 키우고 강전정을 피하고 나무가 직사광선에 노출돼서 일소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늘을 지울 수 있는 세 가지를 배치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잿빛 무늬병은 꽃과 과실, 작은 가지에 발생을 하는데요. 과실은 주로 어린 과일보다는 성숙과에 발병을 많이 하며 수송 중에도 발병을 합니다. 과실에는 병반이 아주 넓게 나타나며 회백색의 분생 포자 덩어리가 과실 표면에 형성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약제 방제 적기는 수확 전 20일간이므로 이 기간에 적용 약제를 7일에서 10일 간격으로 2, 3회 정도 과실에 약제가 잘 묻도록 살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동일한 약제를 계속해서 사용을 하면 내성이 생겨서 약효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룹 번호, 즉 작용 기작이 다른 약제를 바꿔가면서 살포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잿빛 무늬병에 사용할 수 있는 살균제로는 디렉터, 말리부, 살림꾼, 스트로비, 올샷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무늬병은 나무의 세력이 약화되고 잎이 적어지며 황색을 띱니다. 그리고 계속되면 낮에는 시들었다가 밤에는 다시 싱싱해지는 것이 반복되고요. 또 심하면 조기 낙엽이 되고 말라 죽습니다. 이러한 날개무늬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나무 세력 관리를 위해서 유기물 퇴비 사용량을 늘리고 배수와 배수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전정이나 과다 결실, 또 과도한 건조를 피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약병은 주로 묵은 가지나 나무 줄기에 발생을 하는데 원형 또는 불규칙한 두꺼운 막층이 생기며 고약을 발라놓은 같이 보입니다. 봄철에 석회 유황합제와 기계유제를 살포해주면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약병에 사용할 수 있는 살균제로는 메카니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매실나무에 발생할 수 있는 충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충해로는 복숭아 유리나방, 복숭아 혹 진딧물, 산호제 깍지벌레, 가루 깍지벌레 등이 있습니다. 복숭아 유리나방은 복숭아, 자두, 살구나무 등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해충인데요. 애벌레가 나무 껍질 속을 다니며 가열하기 때문에 나무 세력이 약해지고 심하면 고사를 합니다. 1년에 1회 발생을 하며 5월부터 9월까지 성충이 나무 원줄기 아래쪽에서 알을 낳습니다.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는 나무 껍질 밑에서 생장하여 월동하며 이듬해 봄부터 연중 해를 끼칩니다. 방제 방법으로는 벌레 똥 또는 수지가 발견되는 곳이 애벌레의 잠입 부위이기 때문에 칼이나 철사 등을 이용해서 직접 잡아줘야 합니다. 복숭아 유리나방에 사용할 수 있는 살충제로는 애니충, 라피탄, 모스킬, 사이탄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복숭아 혹 진딧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암컷은 날개가 없고 흑색을 띱니다. 그리고 수컷은 날개가 있고 엷은 젓갈색을 띱니다. 얘들은 무나 배추 등 다른 작물로 옮겨 다니며 생활합니다. 복숭아 혹 진딧물이 발생을 하면은 잎이 세로로 말리고 붉은색을 띠게 됩니다. 복숭아 혹 진딧물에 사용할 수 있는 살충제로는 모벤토, 명검, 모스피란, 스트레이트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산호제 깍지벌레인데요. 산호제 깍지벌레는 주로 가지에 기생을 하며 심하게 발생을 하면 나무가 깍지벌레로 뒤덮여서 쇠약해지고 결국 고사하게 됩니다. 1년에 2회 내지 3회 발생을 하며 대개 약충으로 지주식물에서 월동을 하고 5월 하순부터 6월 상순에 성충이 되어서 교미 후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가루깍지벌레는 성충의 경우 몸 길이가 3에서 4.5mm 정도 되고요. 또 타원형이고 황갈색을 띱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몸이 흰가루로 덮여 있다는 것입니다. 가루깍지벌레는 나무에 기생을 하며 지백을 빨아먹는데요. 심하면 과실이 기형으로 되며 거름병을 유발합니다. 가루깍지벌레는 1년에 3회 발생을 하며 나무 껍질 밑이나 뿌리 근처 그리고 가지 사이에서 알 상태로 월동을 합니다. 제1회 발생은 6월, 그리고 2회는 8월, 3회는 9월,
상순부터 10월 상순 사이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산호제 깍지벌레와 가루 깍지벌레는 석회유황합제와 기계유제 살포로 그 밀도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봄철에 필히 이러한 약재를 살포해 줘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산호제 깍지벌레와 가루 깍지벌레를 잡을 수 있는 살충제로 매실나무에 쓸 수 있는 그런 등록된 살충제를 저는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깍지벌레와 진딧물을 잡을 수 있는 모벤토나 팡파레스를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이걸로써 오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저희 순천 리빙TV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